우리가 사용하는 영어, 미국이 세계 최강국인 이유, 그 모든 게 260년 전 한 번의 전쟁에서 결정됐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1756년부터 1763년까지 벌어진 이 전쟁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5대륙에서 동시에 전투가 벌어진 진짜 세계대전이었습니다. 놀라운 건 이 모든 게 북미 변방의 작은 국경 다툼에서 시작됐다는 거죠. 21세 젊은 장교 조지 워싱턴이 당긴 방아쇠가 어떻게 인류 최초의 진정한 세계대전을 촉발했는지, 그 거대한 역사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모든 문제는 두 가지 욕망에서 시작됐습니다. 첫째는 유럽 왕실들의 권력 싸움이었고, 둘째는 신대륙을 차지하려는 제국들의 탐욕이었죠. 18세기 중반 유럽은 끊임없는 전쟁의 연속이었어요. 프랑스와 오스트리아는 반세기 넘게 유럽의 주도권을 놓고 다퉜고, 1740년대 오스트리아 왕위를 두고 벌인 전쟁은 겨우 8년 전에 끝난 상태였습니다. 그 전쟁에서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는 오스트리아에게서 부유한 실레지아를 빼앗았는데, 오스트리아의 마리아 테레지아는 이걸 절대 잊지 않았거든요.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수백 년간 원수였던 프랑스와 오스트리아가 손을 잡은 겁니다. 반대로 영국은 전통적 동맹이었던 오스트리아를 버리고 프로이센과 손잡았죠. 이 외교 판도의 완전한 뒤집힘을 역사가들은 외교혁명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진짜 화약고는 유럽이 아니라 대서양 건너 북아메리카에 있었어요. 영국은 동부해안 13개의 식민지를 경영했고, 프랑스는 세인트 로렌스 강에서 미시피 강까지 광대한 내륙을 지배했습니다. 문제는 그 사이 오하이오강 유역이었죠. 양쪽 다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했거든요. 프랑스는 영국 정착민들이 서쪽으로 넘어오는 걸 막기 위해 요새를 건설했습니다. 1754년 현재 피츠버그 자리에 세운 포트 듀켄이 대표적이었죠. 영국은 처음엔 외교로 해결하려 했지만 프랑스는 답변이 없었습니다. 결국 영국은 버지니아 민병대를 보냈고, 그 지휘관이 바로 21세 조지 워싱턴이었습니다. 훗날 미국 건국의 아버지가 되는 바로 그 사람 맞아요. 1754년 5월 28일 워싱턴 부대는 프랑스 정찰대를 기습 공격했고, 이게 세계대전의 첫 총성이 됐습니다. 프랑스는 즉각 보복했고, 워싱턴은 한 달 뒤 항복해야 했죠. 이 소식이 유럽에 전해지자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번졌습니다. 1755년 영국은 북미로 정규군을 보냈고, 대서양에서는 프랑스 선박들을 무차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수백 척의 상선을 납포하고 수천 명을 포로로 잡았는데, 이 모든 게 공식 선전포고도 없이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1756년 4월 프랑스가 영국령 미노르카 섬을 침공하자 영국이 정식으로 선전포고를 했고, 이게 유럽 대륙 전체를 전쟁으로 끌어들이는 방아쇠가 됐죠. 프리드리히 대왕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1756년 8월 그는 먼저 작센을 침공했어요. 오스트리아가 실레지아를 되찾으려 공격하기 전에 선제 타격을 가한 겁니다. 하지만 오스트리아는 만만치 않았죠. 프리드리히의 보헤미아 진격은 막혔고, 1757년이 되자 프로이센은 사면초가에 빠졌습니다. 서쪽에선 프랑스가, 남쪽에선 오스트리아가, 동쪽에선 러시아가, 북쪽에선 스웨덴까지 가세에 몰려들었거든요. 프로이센은 인구 500만의 작은 나라였는데 인구 1억이 넘는 대국들에 포위된 겁니다. 그런데 프리드리히는 여기서 군사 천재의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1757년 11월 로스바흐 전투에서 프랑스 독일 연합군을 박살냈고, 며칠 뒤 로이텐에서는 2배나 많은 오스트리아군을 완파했죠. 이 두 승리로 프리드리히는 유럽 최고의 장군이라는 명성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1759년 8월 쿠너스도르프에서 오스트리아 러시아 연합군에게 역대급 참패를 당했거든요. 5만 프로이센군 중 4만 명이 죽거나 다쳤고 프리드리히는 겨우 목숨만 건졌습니다. 같은 시기 지구 반대편에서는 영국이 승승장구했습니다. 1757년 6월 인도 벵골에서 벌어진 플라시 전투가 전환점이었죠. 로버트 클라이브가 이끄는 영국 동인도 회사 부대는 5만 명의 벵골군을 격파했습니다. 이 승리로 영국은 벵골 전역을 손에 넣었고 인도 아대륙 지배의 발판을 마련했어요. 프랑스는 1760년 원더워시에서 결정적으로 패배했고 이듬해 폰디체리마저 잃으며 인도에서 사실상 퇴출당했습니다. 북미에서는 인구 차이가 승패를 갈랐습니다. 영국 13개 식민지 인구가 200만 명인 반면 뉴프랑스는 겨우 10만 명이었거든요. 영국 수상 윌리엄 피트는 천재적인 전략을 세웠어요. 프로이센에 돈을 쏟아부어 프랑스를 유럽에 묶어두고 영국 해군은 프랑스의 해외 영토를 집중 타격하는 거였죠. 1758년 카리브해 과들루프를 점령했고 아프리카 세네갈의 노예 무역 거점도 빼앗았습니다. 1759년은 영국에게 기적의 해가 됐어요. 8월과 11월 두 차례 대규모 해전에서 프랑스 함대를 괴멸시켰고 9월에는 퀘벡을 점령해 캐나다 정봉의 길을 열었죠. 1760년이 되자 모든 나라가 탈진 상태였습니다. 전쟁은 이제 누가 먼저 무릎 꿇느냐의 싸움이 됐죠. 그런데 1762년 전쟁 막바지에 스페인이 뛰어들었어요. 샤를 3세가 영국의 아메리카 독점을 두려워한 겁니다. 하지만 이건 최악의 판단이었죠. 영국은 즉각 쿠바 아바나와 필리핀 마닐라를 점령했거든요. 스페인은 참전한 지 1년도 안 돼 핵심 식민지를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1762년 2월 5일 전쟁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는 사건이 터집니다. 러시아 여제 엘리자베스가 죽은 거예요. 후계자 푸트르 3세는 프로이센 팬이었고 즉위하자마자 편을 바꿨습니다. 오스트리아를 버리고 프로이센 편으로 돌아선 거죠. 이게 결정타였어요. 오스트리아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고 프랑스도 경제가 무너져 백기를 들었습니다. 1763년 2월 두 개의 평화조약이 체결됐죠. 후베르투스부르크 조약으로 유럽은 원상복구됐지만 진짜 중요한 건 파리 조약이었습니다. 프랑스는 미시시피강 동쪽 북미 영토 전부를 영국에 넘겼어요. 캐나다 전체를 잃은 겁니다. 스페인은 플로리다를 영국에 주고 대신 루이지애나를 받았고요. 인도에서는 영국 동인도 회사가 확실한 패권자가 됐습니다. 세계 지도가 완전히 다시 그려진 거죠. 이 전쟁의 결과는 단순히 영토 변화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영국은 전쟁 비용을 메우려고 아메리카 식민지에 새 세금을 때렸는데 이게 거대한 반발을 불렀어요. 대표권도 없이 세금만 내라고 하니 식민지 주민들이 폭발한 겁니다. 12년 뒤 1775년 이 분노는 미국 독립전쟁으로 터져나왔죠. 영국의 압도적 승리는 역설적으로 미국이라는 새 나라의 탄생을 준비한 셈입니다. 유럽 국가들도 영국을 경계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강해진 거죠. 그래서 미국 독립전쟁 때 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가 미국 편을 들며 영국을 견제했습니다. 7년 전쟁은 이렇게 다음 세기에 국제 질서를 만들어냈어요.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을 건설했고 인도는 200년간 영국의 지배를 받게 됐으며 북미는 영어권 세계가 됐습니다. 결국 이 전쟁이 남긴 교훈은 명확합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세계 전체를 집어삼킬 수 있다는 거죠. 1754년 오하이오 강변에서 한 젊은 장교가 방아쇠를 당긴 순간 그 총알은 5개 대륙을 관통해 수백만 명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지금 우리가 영어를 배우고 미국 문화를 접하고 인도가 영연방의 일원인 이유를 거슬러 올라가면
모두 이 7년 전쟁으로 수렴됩니다. 역사는 결코 과거에 머물지 않아요. 260년 전 그 전쟁이 지금 이 순간 우리 삶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